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홍석경 교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앰비기어스 댄스 컴퍼니의 예술 감독으로 있는 김보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작하는 질문으로 이 앰비기어스 컴퍼니의 이름이 왜 앰비기어스일까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나요? 어렸을 때 무용과 이제 방송 댄스 중간쯤에 있었을 때 이제 처음으로 무용 안무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 스스로 그냥 어떤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방송 댄스도 하고 힙합도 하고 막 이런 정체성에서 과연 제가 하는 게 현대무용처럼 보일까? 좀 애매모호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저는 운을 믿는데요. 우연히 영어 사전을 폈는데 이 단어가 보였어요. 그래서 앰비기어스 A잖아요. 와, 이 단어가 뭔가 멋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네. 그리고 정말 며칠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힙합 공연을 하셨죠. 전성 매진되는 큰 성공이었던 걸로 들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무사히 잘 끝났고요. 언제나 공연은 좀 시원섭섭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제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많은 고민이 이제 해소되는 기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음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무용 작업은 그전부터 오래 하셨지만 대중에게 크게 알려진 거는 이날치와의 협업 그리고 관광공사 프로젝트 6개 도시에서에 대한 그 뮤직비디오 때문에 이제 사실은 국내외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고 아시겠지만 관광공사 명상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완전히 벗겨주셨거든요. 그때 저희가 근데 그 공연 날짜가 유럽 투어 갔다 오고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공연을 준비할 시간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 이제 무용수 친구들도 저도 그렇고 음악을 딱 들었는데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무용수들한테 음악 틀어주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 너희들 이 음악이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들 뭐 음악도 좋아하고 또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럼 어떻게든 해보자 해서 실제로 유럽에서도 홀을 빌려서 이제 안무를 짜고 갔다 오자마자 다음날 바로 연습을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오퍼는 받고 유럽에서 시작을 하셨군요. 네, 유럽 가기 전이었는데 거의 굉장히 한 일주일 이 정도 안에 거의 10곡 가까이 되는 안무를 이제 무용수들하고 같이. 그럼 그 이날치의 음악이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쓴 음악이 이제 전부 전통 음악 창인데 과거에도 이런 전통 음악하고에 춤을 추셨었나요? 저희 작업에 그 전통을 소재로 한 작업이 한 번 있었고요. 콜라보 할 때 저희가 그때 예전에 전통을 소재로 했던 작품을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날치 공연 때 저희가 입었던 의상들이 사실은 그때 준비하던 작품의 의상들이었는데 이 음악도 뭔가 전통 음악이라서 미리 이날치 음악에 입고 춤을 춰보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입었었고 그러니까 그 의상도 스스로 그 그룹에서 스스로 만든 저희가 이제 네.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이 관광공사 뮤직비디오에서 보는 예를 경쾌하게 만드는 커다란 요소가 사실은 의상이거든요. 어떻게 한국 요소를 저렇게 입을 수가 있구나. 저런 리듬의 춤도 놀랍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최근에 콜드플레이 뮤직비디오에서 하이어 파워라는 뮤직비디오에 나오셨어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뭐 버전도 여러 개 있고 뭐 공연 영상에 홀로그램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서 사실은 콜드플레이는 전 세계 팬이 엄청 많은 그룹이고 이 콜라보레이션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저희가 이날치랑 그 네이버 온스테이지 영상을 예전에 이제 찍었는데 그 영상을 이제 이쪽에서 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앰비기어스 댄스 팀을 이제 수소문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 인스타로도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이게 그냥 잘못 온 건가? 뭐 이런 생각, 이게 진짠가? 이러기도 했었고 연락을 해보니까 이제 바로 뭔가 줌 미팅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보고 이제 이야기하고 자기네들이 신곡이 나오는데 우리랑 같이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눈길을 끈 콜라보레이션이 헬로 구찌 비디오 구찌 가옥 오픈을 기념하는 일종의 광고이면서 광고라고 하기에는 미안하게 정말 작품인데 구찌 쪽에서는 어떤 뭐 주문이 있었나요? 주문 정도라면 일단 그것도 이날치의 이제
이번 신곡 여보나리라는 음악이었잖아요. 그냥 그 음악에 같이 이제 콜라보 하는 정도였고, 뭐 의상 정도에서 이제 그 저희의 기존 색동 그 의상이 있는데 그것도 입고 같이 춤을 췄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주문. 지금 쭉 그동안 있었던 중요한 콜라보레이션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실 건지. 사실은 공연 준비 때문에 다른 일들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콜라보의 개념은 이제 제안이 왔을 때 저희가 고민은 좀 해보지만 저희 하던 무용 공연, 작품을 만드는 쪽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고, 지금 뭐 딱히 콜라보를 준비하고 있는 건 없어요. 네. 지금 사례를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공연을 올리는 순수 예술 장르와 대중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활동, 그리고 김 감독님께서도 과거에 방송 댄스를 직접 경험해 보신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추시는지, 본인 생각에 정말 댄스와 우리가 또 무용이라고 얘기하는 것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가 플레이하기에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방송 댄스에서 무용 쪽으로 넘어오게 된 어떤 계기는 따로 없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한다, 이 정도의 개념인데, 그게 이날치가 될 수도 있고 콜드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작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코로나가 크게 터지면서 무대를 예술가들이 많이 잃었잖아요. 공연을 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운이 좋게도 어떤 콜라보레이션 때문에 영상이나 이쪽으로 일을 잘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미디어 쪽을 저희가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주업이 거기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좀 조심스럽고, 또 이거는 이제 많은 대중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상업적인 예술이다 보니까는 거기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춤에 대한 순수성, 아니면 춤을 좋아하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훼손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콜라보를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쉽게 보면 콜드플레이 음악에 우리가 콜라보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여기서 재밌게 할 수 있을지가 더 고민인 거지, 콜드플레이 한다 막 이렇게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한테는. 음악을 먼저 듣고 결정하신 건가요? 콜드플레이의 신곡? 일단은 미리 듣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듣고 결정했다기보다 그것 때문에 많이 상상을 했어요. 이 음악에 어떤 춤을 추면 좋을까,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제 음악은 좋았고, 그 뒤에 더 고민하게 된 거는 과연 이 콜라보가 앰비기어스의 작업으로 비춰질 건지, 아니면 콜드플레이의 백업 댄서로 비춰질 건지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고,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어떤 순수 예술의 어떤 중요한 점을 이제 콜라보라는 이 협업에서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순수예술하고 대중예술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면 늘 지금 현대무용을 하시지만 전통의 요소, 그리고 전통적 음악과 계속 지금 그 교섭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둘 사이는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이것 또한 뭐 경계 없음, 이런 것들을 어떤 본인의 아이덴티티로 하고 계시는 건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입장이 조금 다른 게, 저는 예전부터 이제 현대무용도 하고 힙합도 하고 다 했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냥 너무 당연한 생각. 제가 집이 전라도 완도예요. 그래서 완도에서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서편제라는 영화를 찍고 개봉했거든요. 그 기억이 항상 있는데, 그 영화를 보려고 이제 그 시골 사람들이 조그마한 시민회관에 들어가려고 막 창문으로 막 넘어 들어가고 막 왜냐면 완도에서 영화를 찍은 일이 처음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힙합을 하고 막 이러다가도 가끔 그 서편제 음악들을 들으면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또 이 음악도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뭐 전통을 해석하든 말하든 이런 콜라보의 개념보다 기본적으로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나는 이런 걸 꽤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제가 하고 싶은 춤에 그런 게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전통과의 콜라보라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같이 부담 없이 믹스하는 본인 거죠. 안에 있는
어떤 것일 수 있겠네요, 이미. 네. 우리가 지금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전통과 현대든 뭐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이든 이제 많이 그 사이를 특별한 경계 없이 많이 왕래하면서 작업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시도가 이런 탈경계라고 할까? 이런 시도가 있다면 무엇과 무엇 사이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춤을 정말 오랫동안 추었고 또 춤만을 좀 바라보면서 이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세상도 좀 읽으려고 하고 지금 현재 어떤 무용이라는 장르, 춤이 어떻게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메타버스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급속도로 기계화되고 있는 사회다 보니까 그런 현상 속에서 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건 스페이스 X라는 그 미국의 이제 우주 개발 기업인데 거기와의 콜라보 같은 걸 하면 재밌겠다라는 상상은 해봤어요. 화성에서 춤을 한번 춰보면 어떨까? 처음으로 화성에서 무용 공연이 일어난다면 앰비겨스가 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이거 무슨 인터스텔라, 앰비기어스 인터스텔라 이 네. 뭐라 그럴까 춤 자체에 대한 얘기 어떻게 이제 춤을 만드신지에 대한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신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안무를 하는 과정에서 음악의 역할이에요. 본인이 생각하는 춤과 소리, 음악과의 관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보시는 분들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춤을 출 때 어떻게 보면 스트릿 댄스죠. 길거리 춤을 췄었는데 신나는 힙합 음악 뭐 이런 음악에 춤을 많이 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릿 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음악과 함께 막 탁탁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방송 댄스랑 다 연결이 되는데 무용을 하면서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뭔가 음악은 뭔가 뒤에 배경이나 작품을 이야기하는 데 사용되고 실제로 춤을 추는 사람이 음악을 표현한다라는 느낌은 많이 못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무용 작업을 할 때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왜냐면 예술에 대한 뭐 큰 갈망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한다라는 생각이 더 많아서 근데 막상 작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뭘 할 줄 아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뭘 하고 싶은지도. 그래서 그냥 기존에 하던 거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제가 할 줄 아는 거. 근데 이제 그 음악이 요즘 대중가요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클래식 음악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클래식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려면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박자를 나누는 것보다는 좀 더 이런 선율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선율들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표현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음악이 무용보다 훨씬 뛰어난 장르 아니면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음악은 누구나 들어도 바로 음악을 다 이해하는데 저희는 아무리 춤을 춰도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음악이 주는 어떤 빠른 어떤 이해력이 왜 춤에는 없는 걸까 이런 고민을 했었고 모든 음악을 저희가 춤으로 모든 소리 그러니까 음악 이걸 다 표현을 해내면 그 뒤에는 제가 막 춰도 음악이 들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음악의 거의 음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리들의 거의 병적으로 이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역으로 음악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춤을 창작할 때 어떻게 보면은 선행하는 게 음악을 고르는 거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미 음악 자체도 하나의 언어이고 춤도 하나의 언어인데 두 개의 언어를 한 번에 들으면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언어로 뭔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결국 음악의 힘이 더 클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많이 고민하는데 쉽게 선택하는 느낌이 딱 꽂혀서 꽂히는 듯이 그런 것도 있고 좀 운명처럼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찾아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저는 교수라서 제가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논문이나 책, 글쓰기인데 그것도 사실은 머릿속에 이미 알고 있는 걸 쓰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없는 것을 만드는 거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하루의 일과는 어떠신가요? 그냥 그 보통 하루. 그리고 언제 이제 창작을 하시는지. 창작을 언제 한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넘어서서 거의 생활이다 보니까 뭐 굳이 막 언제가 창작을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창작의 고통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제가 좀 가끔 재수가 없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 이야기 뭐냐면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저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잘하고 싶다면 당연히 창작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뭐 잘하나 못하나 뭐 누구나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서 창작의 고통이라는 건 더 고통스러워서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다면 언제든지 뭐 땡큐 뭐 이런 느낌이라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이 좀 싫어하긴 하는데 이런 말을 하면 뭐 여하튼 창작의 고통은 저한테는 그냥 뭐 친구 같은 네, 제가 뭐 그런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고 보통 연습을 많이 해요. 일이 없는 이상은 웬만하면 연습실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평균 몇 시간이나 연습실에서 보내세요? 요즘 이제 국립현대무용단 공연 준비하기까지는 한 요 몇 달은 거의 뭐 한 11시부터 9시까지 다양하게 연습을 해야 되니까 앰비기어스 컴퍼니 춤을 보면 이제 여기에 누구나 동의할 텐데 그 동작이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굉장히 격렬하고 반복적인 것 같지만 매번 다르고 다섯 사람이 칼춤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이런 이제 반복이지만 반복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연습하시나요?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딱히 막 연습한다기보다 그냥 저희만의 연습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움직이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 의미라는 게 저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춤에서의 의미는. 왜냐하면 무용이라는 건 제2의 제3의 언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걸 이해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의미는 그냥 연습 속에서 무용수가 스스로 느껴지는 부분에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느끼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칼군무나 막 이런 거를 추구하진 않거든요, 별로. 그냥 무용수 개개인이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을 찾는 때까지 시간을 많이 들이는 연습 방법이 있어서 그래서 보통의 무용수들은 어떤 결과물 아니면 이 하나의 작품을 위해서 연습을 한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으로 인해서 다음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는 거지 작품을 위해서 춤을 안 춰요.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보통 연습 방법하고 좀 다르. 그러면은 다시 이해를 하면 예를 들면 똑같은 작품을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세 번 한다 그러면 세 번 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네요.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릴 때. 네, 우리가 연습했던 거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것보다 그때 만약에 관객이 막 너무 많아서 긴장이 됐으면 그 긴장감으로 아니면 실수를 했으면 실수를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웃길지 죄지은 기분을 들을지 뭐 이거는 스스로의 감정이잖아요. 그 감정까지도 다 고스란히 우리가 무대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공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뭐 이번 공연은 좀 마음대로 하자 이렇게도 계획을 해서 올라가 보고 이번에는 아무 감정 없이 그냥 할 일만 하고 내려오자 그랬더니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 무대에서 무용수들끼리 눈 마주치면서 변화가 순간적으로 왔는데 다 같이 그 변화에 동참하고 있을 때 그렇죠. 엄청난 기운을 느끼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운 것일 수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한국 무용에 새롭게 가져온 것, 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져왔다고 하기에는 요즘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날치와의 협업과 뭐
관광공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무용 단체로서 되게 많이 관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관심을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 돈을 버는데도 큰 힘이 됐다는 거죠. 예전에 그냥 무용 작업만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그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 일이 모두에게 당연하게 가난한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 춤추려고 하니? 춤을 굳이 춰야 되니? 뭔가 춤을 추면 당연히 가난해진다라는 인식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꽤 했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제가 하는 일로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완전 무용으로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이런 관심으로 인해서 무용으로도 뭔가 조금 관심 받고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 뭔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길은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사실 현대무용이라는 거가 일반인한테는 굉장히 먼 거거든요. 모든 현대예술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벽이 굉장히 두껍고 힘든 벽인데 그거를 정말 성공적으로 낮춰주셨어요. 난 그게 이제 가장 큰 기여 중에 하나 아닐까. 저는 이제 뭐 밖에서 아주 멀리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컴퍼니 그 단원은 몇 명인가요? 막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늘어나고 뭐 가르쳐 달라고 오고 이런 사람들 많이 늘고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저희 단체는 이미 무용계 안에서는 네. 되게 힘들고 빡세다 이런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저 단체에 들어가면 아주 반 죽는다 뭐 이런 소문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그런 경향이 조금 있고요. 실제로도 그만큼 여기에 집중하고 몰입을 하지 못하면 쉽게 무용수들도 금방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거의 저희 단체가 한 10년 조금 넘게 됐는데 오랫동안 같이 해온 무용수들은 지금 2명 정도. 한 분은 한 10년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이 했고 한 분은 이제 한 5년 정도. 세계화라든지 한국 대중문화의 관련성에 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사실은 정말 이 유라시아 반도의 동쪽 끝에 있는 조그만 나라이고 우리의 모든 문화가 그래서 지역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언어도 뭐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쓰는 언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뭐 우리의 입지가 갖고 온 역사적 특수성 이런 것들도 많아서 굉장히 밖에서 보면 이게 다문화 국가도 아니고 좀 특이한 나라인 거죠. 여러 가지로 봐서. 자, 근데 이번에 정말 엠비기어스 컴퍼니와 김보람 무용가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관광공사의 6개 뮤직비디오 그리고 이제 우리 귀에 늘 맴돌고 있는 범 내려온다 서울 장면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대중음악 그리고 굉장히 현대적인 여러 요소들로 가득한 한국의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것에 익숙한 일반 대중이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통과 굉장히 초현대적인 서울이 만났는데 너무나 힙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부분이 전 세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게, 자, 이거는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고요. 직접 저기에 참여하셨던 경험 또는 이제 다 된 걸 보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서 만들어진 콘텐츠에 이렇게 박수를 치게 만드는 이런 성공, 호감, 긍정, 찬사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개인적인 저의 그 견해를 여쭈신다고 하면 저는 정확하게 운이라고 생각하는 성격이라 일단 저의 그냥 개인적으로 딱 잘 됐다라는 거는 다양한 뭐 기획부터 해서 되게 잘 준비가 돼 있었고 거기에 저희도 운이 좋게 이제 섭외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 기존에 이제 그냥 무용 관객들만 보던 극장 안에서만 보던 어떤 것들이 이제 광고를 통해서 잘 포장이 된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저희의 춤과 음악이 되게 쉽게 잘 스며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지 뭐 딱히 막 어떤 이유가 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이후로 또 콜드플레이까지 되고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따라하는 영상도 만들고 하는 거 보면서 되게 재밌게 저는 봤어요. 이게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가 춤을 따라하고 싶게 보면서 이렇게 몸이 요새 쓰는 말로 둠칫둠칫한다. 나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그래서 이게 한국의 흥이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뮤직비디오죠. 그리고 또 한국에는
음주 가무의 문화가 꽤 짙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흥이라는 게 사실은 빼놓기가 좀 네. 애매한데 꼭 술 취해서 추던 춤 같은 거를 이제 맨정신에 하고 있으니까 재밌지 않았을까요? 예, 근데 이걸 이제 춤 얘기가 이런 흥겨운 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힙합하고 좀 연결을 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춤을 보통 이제 추시는 게 5명 정도 나오고 비슷한 춤사위인데 이제 서로 다르게 추시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흥으로 가득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분무 원칙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춤을 추게 만드는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게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그러냐면은 이제 소통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K-팝이야말로 전 세계의 청년들을 가장 많이 춤추게 만들고 있는 음악이거든요. 어떤 상업예술 이쪽 그 순수 예술을 하고 있는 단체랑 이게 섞인다라는 게 경기가 정말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잘못된 콜라보를 만났을 경우에 이들의 역사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언제 이게 내 길이다. 난 이걸 할래.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조금 의외일 수도 있지만 지금도 제 길이다라고는 생각하진 않고 이제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춤을 췄어요. 이제 그냥 좋아서 집에서 이제 혼자 취미로 추고 TV 보고 추고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우연히 올라왔다가 이제 피플크루라는 그 스트릿 댄서 팀을 우연히 공연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다시 완도로 내려갔는데 그때부터 한 몇 개월이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혼자 추고 그냥 혼자 좋아하는 일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서울로 오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런 욕심이 확 생겨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고 방송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내 길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아 이렇게 댄서들이 힘들고 배고픈데 해서 제빵을 배워서 좀 배고픈 댄서들한테 빵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지하에 연습실을 두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었지 이게 뭐 나의 길이다 아니면 막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이걸 그냥 할 수 있는 거에 고마워하면서 춤을 췄는데 뭐 그런 성격 때문인지 지금까지도 다행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길이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 아, 네. 이것도 그 교과서로 공부했어요. 이런 느낌. 예.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김보람 개인 인생에서의 목표랄까? 한 10년 후 어떤 김보람? 사실 저 개인으로는 지금 현재 무용 단체를 하고 있고 오랫동안 이제 힘든 역경에서도 이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잘 되길 바란다라는 아주 당연한 목표가 있는데 이제 10년 후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가 이뤄내기 가장 어려울 것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은 또 코로나라서 다들 그렇긴 하지만 영화가 어떤 되게 문화로 잘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10년 뒤에 무용 공연, 현대무용 공연 아니면 또 신체로 하는 어떤 다양한 공연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 예술 장르들도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보면 어떨까. 매주 막 누군가가 보러 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 어제 공연을 봤는데 막 너무 감동적이었어 막 이런. 그래서 저 또한도 공연 보고 싶고 볼 게 많은 그런 문화 강대국 K-팝이나 이런 대중예술 말고 순수 예술까지도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강대국이 되면 어떨까 이런 꿈을 한번. 영화관 가듯이 공연 보러 갈 수 있는 나라. 네.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이 우리 일상의 과거보다는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긴 시간의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